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얼마 전이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대형 사고를 막았던 이른바 고속도로 의인이 화제가 됐었는데 경상남도에서도요. 의식 잃은 트럭을 이 차량으로 막은 제2의 고속도로 의인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상황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보시죠. 네, 자신의 차를 망가뜨려 가면서 고의로 사고를 내서 큰 사고를 막았다는 거. 저번이랑 정말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데 좀 더 긴박했던 게 이번에 그 뇌전증으로 운전에 문제를 일으켰던 운전자분이 몰던 차가 1톤 트럭이에요. 지금 보시면 짐도 실려 있어요. 그렇죠. 1톤짜리 차를 내가 승용차로 막겠다? 이거 저는 상상을 못합니다. 무섭죠, 사실. 아니 주차하다가 퉁 범퍼끼리 부딪히거나 정차에 있다가 신호 바뀌었는데 뒤에서 살짝 추돌을 해도 충격이 있잖아요. 가슴이 철렁철렁한데 저는 내 차가 부서진다는 것보다 내 몸이 괜찮을까? 이게 두려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인이라는 말을 좀 요즘 쉽게 붙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정말 히어로, 영웅이 그냥 담력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1톤 트럭인데다가 지금 아까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맞아요. 엄청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한 번에 서지 못했죠. 3번이나 충격한 다음에 완전히 멈춰서 그런데 성공했는데요. 당시에 트럭의 속도가 시속 80에서 10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고속도로니까요. 네, 굉장히 빠른 속도죠. 저런 속도였기 때문에 30m 정도를 가다서다 반복해서 겨우 세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운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둘 경우에는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경찰은 표창장으로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준 덕분에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요.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또 인명 구조에 공로한 그것으로 이제 표창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의인의 이야기 저희 인터뷰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쾅 부딪히고 제 차가 튕겨 나가고 저는 솔직히 겁이 났어요. 왜냐면 차가 밖으로 밀리면 제가 큰 사고 나니까 고속도로에서. 네, 지난번 고속도로 의인 이야기가 화제가 되면서 우리 시민들 의식이 정말 많이 좋은 쪽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얼마 전에 또 같은 방식으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한 경찰관이 있다면서요? 네, 인천 남구 도화초등학교 사거리였는데요. 지금 우리가 본 하마는 어제 오전 10시에 있었던 중부 내륙 고속도로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인천 도심 한복판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한 차가 SUV 차량인데 정차에 있다가 서서히 앞으로 주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차로예요. 사거리를 지나는데 맞은편에 있던 차량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하고 교차로를 가로질러 와서 이 차를 딱 막은 거죠. 이 차의 운전자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지만 또 경찰관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직감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걸 판단한 것 같은데 저는 저런 직감과 판단력 그리고 담력과 용기 정말 보통 사람 이상인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 좀 밤 늦은 시간이고 교차로이기 때문에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앞 교차로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린이 보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심각할 수 있고 고속도로는 빨라서 문제지만 예. 도심은 또 행인들이 많아서 걱정이거든요. 네. 그렇죠. 저런 차량이 만약에 인도를 덮치면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예. 그 상황을 아주 절묘하게 막아선 경찰관의 네. 기지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를 빨리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 상황에서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 또 그 순간에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체 없이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했는데 특히 이제 문제를 직감한 다음에 바로 경적을 울렸어요. 그러면서 해당 그 차량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이런 상황이 있다, 이런 위험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점을 알렸고요. 예. 그리고 그 후에 승용차 앞으로 이동해서 고의 추돌을 유도해서 결국은 문제를 이제 해결했는데요. 그리고 운전석에 쓰러진 그 운전자를 확인하고 또 곧바로 119에 신고합니다. 예. 그래서 출동을 한 119 구조대원들이 이제 창문을 깨고 차량에서 꺼내서 심폐소생술을 한 후에 병원으로 옮겨서 예. 위급한 상황을 넘길 수 있었는데요. 현직 경찰의 어떤 그 순발력, 예. 그리고 또 그동안의 그 인명 구조 활동을 그렇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예. 이번에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요, 반대로요, 경찰이 시민의 도움을 받은 일이 생겼습니다.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채 달아난 정말 겁도 없는 운전자, 이 차량으로 딱 막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순찰차가 서 있고 앞에 하얀색 승용차가 서 있어요. 예. 경찰이 뭔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확인을 하는 중이었던 것 같은데 흰색 승용차가 달려버립니다. 예. 50m 정도를 주행하는데 운전석 문이 질질 열려 끌려갑니다. 있어요. 네. 운전석 문이 열려 있고 경찰이 매달린 겁니다. 잡으려고. 예. 그리고 50m를 끌려가는 상황인데 교차로로 진입하면 제 생각에 저 차는 속도를 분명히 냈을 거고 예. 경찰은 아마 큰 부상을 입은 채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교차로 진입 직전에 상대 쪽에서 시민의 승용차가 달려와서 이 차를 막아섰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달려온 경찰관과 매달렸던 경찰관이 이 운전자를 거기서 체포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은 정말 경찰의 이 생명 내지는 적어도 이제 몸에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에서 시민이 경찰과 함께 범인을 검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예. 저는 시민과 경찰의 상생사회 이게 우리가 좀 치안이나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는 모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도와야죠. 네. 예. 저희가 세 번째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네. 안 위험한 상황이 다 없었습니다. 예. 예. 이번에도 정말 운전자가 빠르게 대처를 해서 큰 사고를 막았던 것 같은데 예. 좀 잘 대처할 수 있었던 뭐 특별한 사연, 뭐 가족의 특이한 분도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 이야기 조금 전 장면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역시 경찰과 관련돼 있습니다. 바로 이 윤 씨가요. 전직 경찰관의 아들이고요. 또 네. 현직 경찰관의 형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직 경찰관, 또 동생은 현직 경찰관인데요. 당시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우리 아버지도 경찰이었는데 현장에 계셨을 때 이런 상황이었으면 아마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이제 줬을 것이다. 또 도움을 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일에 이거 뛰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예. 실제로 그 자동차를 막은 다음에요. 시동을 끄고 바로 경찰과 함께 운전자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네. 알고 보니 이 승용차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다고 합니다. 예. 네. 또 경찰에서도 이제 단순한 그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특수 공무 방해로 해당될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운전자를 입건한 상태인데요. 예. 이런 행동을 한 그 윤 씨에게는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무면허 운전으로 그냥 처벌을 받는 게 낫지. 저게 지금 뭡니까? 경찰들을 매단채 달린다는 건 사실 외국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공권력에 대한 저항이니까 맞습니다. 강한 처벌이 필요한가 동시에 또 하나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렇죠. 가중처벌 받아야 되는 범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차에 매달려 가다가 사실은 차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크게 부상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저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일반 시민들께서도 열심히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한데 사실은 흉악범들도 이 사회에 많기 때문에 경찰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맞아요. 사실은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끌려간 말씀을 경찰분도 얼른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 저희가 한 이틀 전쯤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가수 최초로요 빌보드 싱글 차트 톱 10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난번 1위한 빌보드 차트 200과는 네.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어제 이 시간에 전해주셨잖아요. 예. 빌보드 200은 앨범 차트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전 개인적으로 전문적으로 보면 앨범 차트 1위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예. 네. 하지만 대중적인 인기의 지표는 핫 100이에요. 예. 핫 100이 우리가 매주마다
빌보드에서 노래 팝송 1위야. 노래 한 곡 한 곡. 그러니까 예, 싱글 차트이기 때문에 노래 한 곡 한 곡.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의 앨범 하나에서 싱글 차트에는 여러 곡이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예. 비릿, 스릴러 뭐 이렇게 올라갔던 네. 적도 있죠. 예. 그런데 드디어 여기서 1위를 하면 세계 최고의 노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제 이 앨범 차트 1위를 찍은과 동시에 이번에 이제 핫100 싱글 차트를 보니까 네. 20위권 내에 진입을 했어요. 지금 상승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제 앨범 소개해 주셨죠. Love 예. Yourself 이번에는 기승전중의 전, 그렇죠. 네. 티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 노래가 뭐예요? 페이크 러브잖아요. 네, 최고의 노래. 타이틀곡이죠. 예, 네. 페이크 러브가 지금 쭉 올라가서 이제 싱글 차트 핫 100에 20위권에 올랐으니까 10위권에 이미 올라 있습니다. 10위권에 네, 이제 네. 진입을 예. 했으니까 네. 이제는 한 자리 숫자나요? 그래서 이제 곧 1위까지도 넘볼 한 수 단위 있다. 숫자로 이제 네. 올라간다. 맞습니다. 예. 사실 방탄소년단이 기자회견에서 다 밝힌 목표들이 맞아요. 벌써 성취가 된 거거든요. 이루어지고 있는 예. 거죠. 그 핫백에서 싸이가 7주 연속 2위를 기록한 게 여태까지 한국 가수로는 최고 기록인데 이 기록을 좀 깰 수 있을까요? 그 싸이 씨가 굉장히 큰 인기 얻었는데 싸이 씨 그러니까 좀 웃기고. 그런 싸이, 예, 가수 싸이가 예. 사실 그때는 뭐 재미있다, 신기하다, 신선하다 이런 그 감상이 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도 약간 양상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멋있게 느끼는 그런 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예술을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약간 그 팬층도 다르고 또 이 음악에 대한 그 느낌도 약간 다르기 때문에 싸이가 하지 못했던 그런 그 기록을 이번에 그 방탄소년단이 좀 했으면 좋겠다. 싸이 팬층하고 방탄소년단 팬층이랑은 확실히 차이가 나잖아요. 확실히 다르죠. 네. 지금 이게 조직력의 차이가 있고요. 아까 예. 잠깐 이제 우리 손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싸이는 화제성으로 2위까지 간 거예요. 화제성으로 춤과 뭐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로. 유튜브. B급 예. 문화, B급 예. 정서. 어찌 예. 보면 굉장히 동양적으로 웃긴데 전 세계 사람이 봐도 웃긴. 그래서 싸이 씨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이걸 세계인이 좋아하리라고 생각을 못했다. 이제 한국인을 대상으로 만든 노래인데. 그래서 유튜브 조회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 탄력으로 2위까지 갔지만 음악적 완결성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이제 서구 사회의 좀 방탄 때문에 네. 1위 탈환을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 방탄소년단 BTS의 경우에는요. 팬층은 아미라고 하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팬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미를 중심으로 방탄소년단에 대한 사랑이 전파되고 있지만 예. 일단은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들어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처음엔 댄스 실력에 놀라고요. 그다음엔 음악적 어떤 완성도가 탄탄한 것에 놀라고요. 세 번째 이게 K-팝. 한국의 아이돌 중에 이런 팀이 있었단 말이야. 예. 놀라는 추세가 첫걸음입니다. 이제 확산 초기. 예. 그러면 지금 탄력이 이제 받기 시작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위까지 충분히 넘볼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지금 비교했을 때 예. 경쟁곡들이 어떠냐. 이게 운대가 또 중요하거든요. 강력한 경쟁곡이 예.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해외 팬들이 방탄소년단 앨범을 구매하기 위해서 한국 사이트에서 이 역구매를 하고 뭐 그러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는데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방탄소년단으로 인해서 좀 경제도 좀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한류가 네. 바로 그런 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K-팝, 네. 한류 열풍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예. 사드 갈등 때문에 1년여 쉬긴 했지만 이제 다시 들어오고 있는 추세인데 네. 예. 그렇다면 이제 방탄소년단의 이 열기가 네. 예. 아마 전 세계 관광객들을 우리나라로 네. 좀 끌어모을 수 있고 잠시 예, 주춤했었는데 지금 예. 비상장 회사의 소속인데 예. 상장하면 그 가치가 1조가 넘는다고 하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K-팝 스타를 우리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그랬는데 네. 이제는 걸어다니는 대기업이고요. 네. 방탄소년단은 걸어다니는 글로벌 기업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방탄소년단을 계기로 이 잠시 주춤했었던 한류가 다시 불타오르고 활성화됐으면 있죠. 좋겠습니다. 예. 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5월 말이죠, 지금 경북 구미에 우박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놀라서 신고를 막 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아이고. 엄청나네요.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하네요. 저거 맞으면 굉장히 아프겠는데요. 네. 다치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 예. 지금 배수 문제도 생겨서 물이 넘쳐서 배수 작업을 또 벌였다고 하고요. 예. 한 신고 한 10여 건이 어제 놀라서 시민들이 놀라서 접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이번 달에 서울에서도 사실 지금 보시는 거는 어제 경북 구미인데
5월 초 서울에서도 우박이 굉장히 많이 내려서 많은 분들이 좀 놀래고 그러셨거든요. 지금 보시는 거는 5월 초에, 이번 달 초에 서울에서 내린 우박입니다. 18년 만에 5월에 서울 우박이 이렇게 내렸다고 하는데 우박과 관련해서 무슨 어르신들한테 특별히 들은 일은 없는데 우박이 내리면은 좀 좋은 일이 많이 나라에 생기는 그런 길조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흉조는 아닐 것으로 보여져요. 예. 그런데 이제 워낙 신기하죠. 왜냐하면은 그 위험하기도 하고 지금 5월 초에 서울에 떨어진 우박은요. 저도 차가 좀 흠집이 났어요. 아, 그래요? 워낙 크고 강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 기록을 찾아보니까 2007년에 3월에 우박이 왔었고 5월에 우박이 내린 것은 말씀하신 대로 18년 만이다. 제 기억에는 제가 군을 막 제대하고 1990년에 여름에 우박을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봄에 우박을 맞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고 드문 일인데 자, 그때마다 좋은 일이 있었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추억이죠. 지금 올해도 아마 5월에 우박은 길조로 우리나라에 작용하지 않겠는가라는 감히 개인적인 예견을 해봅니다. 자, 5월은 며칠 남지가 않았으니까 오늘하고 내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올해 한 해 좀 계속 대한민국에 좀 좋은 일이 많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